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1,920달러, 이더리움 3,157달러. 항상 유망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아발란치, 루나, 매틱이 꽤 반등을 잘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역시 저는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주말 내내 같은 자리를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4675달러의 매물대 저항을 보고 있었고 주말 내에 두 번을 터치하며 반등했죠. 세 번째는 주로 뚫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3이네요. 최근 앞자리 숫자가 1까지 봤었죠. 사실 여기선 많은 내용이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코인 생존기 팀은 여전히 53K 현금화 이후 아직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극대화된 수익보단 안전한 수익이 낫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더불어 하락장엔 돈을 어떻게 벌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락장과 무관하게 이 시장의 변동성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 시그널은 모든 것이 무료이니 궁금하시다면 하단을 확인해보세요. 현재 비트코인 마이닝 2위인 카자흐스탄 전력난으로 마이닝 자체를 막아버리고 전국의 인터넷 연결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내부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위는 생각보다 커진 편이며 전화 및 금융기관들마저도 셧다운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결국 비트코인 마이너들은 다시 다른 나라를 찾아서 떠나야 하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선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다 알듯 POW 방식으로 채굴되어지고 있죠. 물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전기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그 안에서 POW 증명 방식에서 POS 증명 방식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 중이며 완벽하게 POS로 넘어가게 될 시에 소각 과정도 변화되어 이더리움은 무제한 발행 자산에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아쉬웠던 방법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며 앞으로 성장하게 될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겠죠. 타협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코인들이 최근 일주일간 가격이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찬가지죠. 다만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가스비, 수수료 소각은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으로의 거래가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어디서 거래가 되었을까요? 네, 오픈시입니다. NFT 거래도죠. 24시간 기준 현재 12개의 NFT 프로젝트들의 거래량은 대략 1000 이더리움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최근 30일간 오픈시에서 소각된 이더리움 양은 전체 31,700 이더리움이 소각되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은 발행량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발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사용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이 소각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들어지는 양보다 소각되는 양이 더 크다면 자연스레 전체 개수는 줄어들 것이고 이더리움은 점점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어 가격적인 요소에 더욱더 좋은 면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끝은 어디일지 참 궁금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탄생한 델타 변이 오미크론. 이제는 누가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지네끼리 교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 합쳐져 만들어진 델타 크론이 발생했다는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을 제외한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었겠지만 이 두 녀석만큼은 우리의 삶에 추가 제한을 줄 정도로 강력한 바이러스였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델타 크론은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10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뭐 했다고 벌써 1월 10일인지 비트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다들 힘내봅시다.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힘내서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짧습니다. 현재 하락 후 횡보 중인 모습입니다. 양봉이 3일차로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세기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만 반등에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림보다는 큰 그림으로 하락이 강세임은 변치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자리에서 약 3,000불 내외로 횡보를 진행하다가 반등하여
상단 매물대 가로 라인인 45,500달러와 전고점 69,000달러에서 내려오는 보라색 저항선이 만나는 부근에서 뚫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3일 반등이 이어졌으므로 내일부터 추가 하락이 발생하며 최근 저점 및 지지선인 45,001달러를 하방 이탈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약 반등 이후 재차 하락 혹은 곧바로 다시 이어지는 하락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맞출 순 없습니다. 다만 캔들과 거래량을 통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드렸으며 이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미 연준은 3월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긴축 속도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을 비추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3년 5월부터의 모습이 작년인 21년 5월과 매우 유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3년 5월에 테이퍼링이 언급되었습니다. 유사하게 21년 5월에도 테이퍼링이 언급되었죠. 두 시기 모두 언급 이후에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된 13년 12월, 이때부터 하락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하락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년 12월에 시작한 테이퍼링이 14년 10월에 끝나게 됩니다. 약 10개월간의 기간이네요. 현재 22년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3년도부터 14년 테이퍼링 시작부터 종료 기간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하락이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와 역사가 반복된다고 본다면 3월까지 하락의 비중이 두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4년 10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15년 6월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고요.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22년 3월에서 5월 사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역사가 일치하게 반복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참고하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보는데 과거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비트코인과 이 가상자산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추세라는 것이 있고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코인 생존기 구독자님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기 우상향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꽉꽉 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떡상하여 페라리를 사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